합격률 5%의 지옥 같은 시험을 뚫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를 통과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합격하면 평생 철밥통이라던 이 자격증을 손에 쥔 사람들이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4명 중 3명이 일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700명 뽑는데 1,400명이 몰리는 취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요? 연봉 3천만 원도 안 되는 변호사가 전체의 절반입니다. 중소로펌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섰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그 어려운 시험을 붙었는데 왜 일자리가 없는 걸까요? 범인은 바로 AI입니다. 도대체 AI가 이 철밥통 직업들에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AI가 전문직의 일자리를 어떻게 빼앗고 있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두 번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각각이 처한 위기의 현장을 숫자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과 도태되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AI 시대 전문직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전문직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업난이 아닙니다. 전문직이라는 직업 자체의 존재 방식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전문직 회사들의 인력 구조는 피라미드 모양이었습니다. 맨 아래에 신입들이 많이 있고 위로 갈수록 경력자가 줄어드는 구조였죠. 신입들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배우고 점점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피라미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아예 피라미드의 맨 아래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신입을 뽑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입들이 하던 일을 이제 AI가 다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로펌에 갓 들어간 신입 변호사가 뭘 했을까요? 밤새도록 판례를 찾고 수천 페이지짜리 계약서를 검토하고 서면 초안을 썼습니다. 회계법인 신입은요? 전표를 하나하나 대조하고 샘플을 추출해서 검증하고 조회서를 보내는 일을 했죠. 세무사 사무소 신입은 장부를 정리하고 세금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제 AI가 합니다. 그것도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24시간 쉬지 않고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월급 주고 교육시키고 실수하면 수습해야 하는 신입 직원이랑 구독료만 내면 불평 없이 일하는 AI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니어 레벨의 소멸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전문직의 사다리에서 첫 번째 칸이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문직 시장에 벌어진 일의 핵심은 이겁니다. AI가 신입들의 일자리를 통째로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시험에 붙어도 갈 곳이 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상황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각각 어떤 상황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공인회계사입니다. 2026년 회계업계는 말 그대로 공황 상태입니다. 미지정 회계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시험에 합격했는데 수습할 곳을 못 찾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수습을 마쳐야 정식 회계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증은 있는데 회계사가 아닌 어정쩡한 신분이 되는 겁니다. 한국회계학회가 2025년 10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의 합격자 중 수습기관에 등록한 사람은 고작 26%에 불과했습니다. 합격자 1,300명 중 338명만 갈 곳을 찾은 거예요. 나머지 74%,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합격증을 손에 쥐고도 백수가 됐습니다. 그것도 한 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에 수습기관을 못 찾은 200여 명이 2025년 합격자와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빅4 회계법인, 그러니까 3일 PwC, 삼정 KPMG, 딜로이트 안진, EY 한영, 이 4곳의 입사 경쟁에 무려 1,400명이 몰린 겁니다. 700명 뽑는데
1,400명이 지원한 거예요. 대기업 공채보다 더 치열한 경쟁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공급은 늘었는데 수요는 줄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표로 2020년부터 회계사 선발 인원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2024년에는 1250명까지 늘렸죠. 그런데 정작 시장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빅4 회계법인의 신규 채용은 2023년 1000명 이상에서 2025년 700에서 800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3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왜요? AI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니까 사람이 그만큼 필요 없어진 겁니다. 이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해 볼게요. 예전에는 회계 감사를 할 때 수십 명의 신입들이 밤을 새워가며 서리뭉치를 뒤졌습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한 권 넘기며 정보를 찾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제는 AI가 검색 엔진처럼 몇 초 만에 전체 데이터를 훑어버립니다. 사람 10명이 일주일 걸릴 일을 AI가 몇 분 만에 해치우는 거죠. 회계법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신입 10명을 뽑아서 야근시키며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AI 프로그램 하나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신입을 10명 뽑을 이유가 있을까요? 기껏해야 2~3명이면 충분하죠. 나머지 7에서 8명의 자리는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회계사 미지정 사태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AI가 신입의 역할 자체를 대체해버린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경기가 좋아져도 이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엔 변호사 시장을 보겠습니다. 상황이 회계사보다 낫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 4만 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4만 명 중 절반이 연봉 3천만 원도 못 법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5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보다 못한 수입을 올리는 변호사가 2만 명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신입 변호사들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리걸크루라는 법조 전문 리크루팅 회사가 2025년 채용 시장을 분석했는데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용 공고를 낸 로펌 10곳 중 9곳이 경력직만 찾고 있었습니다. 신입을 뽑겠다는 곳이 10%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채용 통계를 보면 대형 로펌들이 뽑은 경력 변호사는 1,854명인데 신입은 고작 810명입니다. 경력직 채용이 신입의 2배를 훌쩍 넘은 거죠. 대형 로펌에 못 들어간 신입들은 어디로 갈까요? 중소형 로펌이나 지방 로펌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미달 사태를 빚던 곳들이 이제는 경쟁률 100대 1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입들이 갈 곳이 없다는 뜻이죠. 변호사 시장에도 AI가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슈퍼로이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로앤컴퍼니라는 회사가 만든 AI 법률 서비스입니다. 이 AI가 뭘 하냐면요. 판례를 분석하고 서면 초안을 쓰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사건 관련 대화까지 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출시 6개월 만에 변호사들의 업무 시간을 230만 시간 절약시켰습니다. 이 AI를 쓰는 변호사는 생산성이 1.7배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용자의 94%가 업무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했고요. 다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전에 신입 변호사가 3일 밤을 새워야 했던 해외 판례 분석을 이 AI는 3시간 만에 끝냅니다. 로펌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신입 변호사 월급이 한 달에 400만 원이라고 칩시다. AI 서비스 구독료는 그보다 훨씬 쌉니다. 게다가 AI는 밤새 일해도 불평 안 하고 퇴사도 안 하고 실수해도 야단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로펌들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교육비가 드는 신입 대신 바로 일할 수 있는 경력직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경력직이 AI를 활용해서 예전에 신입 여러 명이 하던 일을 혼자 처리하게 하는 겁니다. 신입의 자리가 사라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사 시장의 핵심 변화는 이겁니다. AI가 신입 변호사의 핵심 업무인 리서치와 문서 작성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로펌들은 신입 대신 경력직과 AI의 조합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입 변호사의 일자리가 급감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 시장입니다. 여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변호사나 회계사는
대형 법인에 취업하는 구조잖아요. 세무사는 개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개업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세무사 사무소 폐업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거에는 한 해에 폐업하는 세무사가 8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을 여는 곳보다 문을 닫는 곳이 더 많아졌습니다. 개업하면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이 옛말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3.3이라는 일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금 환급 앱이죠. 이 앱이 세무사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3.3이 뭐라는 앱이냐면요. AI 알고리즘으로 세금 환급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신청까지 대행해줍니다. 원래 세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일인데 이 앱은 무료거나 아주 저렴한 수수료로 해결해줍니다. 한국 세무사회는 이게 불법이라며 3.3을 고발했습니다. 무자격자가 세무대리를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2025년 6월 대검찰청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I를 이용한 세무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무사만 할 수 있던 일을 이제 AI 앱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 안에 있던 세무사들만의 복점 영역에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3.3만 있는 게 아닙니다. 토스세이빗, 해움, 비즈앱 같은 AI 기장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월 몇만 원이면 장부 정리부터 세금 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예전에 세무사에게 월 20만 원, 30만 원 주고 맡기던 일을 5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돈 아끼려고 세무사 대신 앱을 쓰겠죠? 그러면 동네 세무사 사무소는 고객을 잃습니다. 고객이 줄면 수입이 줄고 수입이 줄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세 직종 모두 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AI가 신입의 일을 빼앗거나 개업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AI가 전문직의 핵심 무기를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전문직이 왜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그들만 아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률 지식, 세법, 회계 기준 이런 건 일반인이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돈을 내고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AI가 이 정보 비대칭성을 깨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판례를 찾으려면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했습니다. 이제는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세금 계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세무사한테 가야 했는데 이제는 앱이 알아서 해줍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전문직은 높은 성벽 안에 있었습니다. 성벽 안에 있는 정보를 얻으려면 비싼 입장료를 내야 했죠. 그런데 AI가 이 성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상한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AI가 도제식 교육 시스템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전문직은 원래 도제 방식으로 사람을 키웠습니다. 신입이 들어오면 선배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죠. 로펌에서 밤새 판례 찾고 회계법인에서 전표 대조하고 세무사 사무소에서 장부 정리하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렛 일을 이제 AI가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신입을 뽑아서 가르칠 이유가 없어지죠. 가르칠 일 자체가 사라졌으니까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볼게요. 예전에 요리사가 되려면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주방 돌아가는 걸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설거지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식당 주인이 사람을 뽑아서 설거지 시킬까요? 로봇 쓰겠죠. 결과적으로 설거지하면서 요리를 배울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전문직 시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가 신입들의 일을 대체하면서 신입들이 경험을 쌓을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 붙어도 실무를 배울 곳이 없으니 경력을 쌓을 수가 없고 경력이 없으니 취업이 안 되는 악순환이 생긴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정부의 공급 과잉 정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며 회계사 선발 인원을 계속 늘렸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그러니까 로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서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었죠. 세무사도 매년 700명 넘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AI가 등장하면서 전문직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데 공급은 계속 늘린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마을에 빵집이 10개 필요한데 정부가 빵 만드는 자격증을 100명에게 줬습니다. 90명은 빵집을 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빵 만드는 기계가 등장해서 이제 빵집이 5개만 있어도 충분해졌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100명 중 95명은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전문직 시장의 현실입니다. 합격자는 역대 최대인데 일자리는 역대 최저입니다. 전형적인 정책 실패죠. 네 번째 원인은 양극화입니다. AI를 지배하는 자와 AI에게 지배당하는 자로 나뉘고 있습니다. 같은 전문직이라도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은 혼자서 예전에 10명 몫을 합니다. AI를 못 쓰는 사람은 AI보다 효율이 떨어지니까 도태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홍지영이라는 세무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AI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했습니다. 그래서 절약한 시간을 상속세, 증여세 같은 고부가가치 컨설팅에 집중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연 매출 3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엑셀로 장부 정리하고 직원들 야근시켜서 일하는 전통적인 세무사 사무소는요.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수임료는 떨어지니까 적자가 납니다.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대형 로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같은 대형 로펌들은 자체 AI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비싼 글로벌 리걸 테크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이들은 AI로 효율을 극대화해서 고액 자문 시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본력이 없는 개인 변호사나 소형 로펌은 AI 도입도 못하고 그나마 있던 소액 사건 시장도 AI 플랫폼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AI가 전문직의 핵심 무기인 정보 비대칭성을 깨트렸습니다. 둘째, AI가 도제식 교육 시스템을 파괴해서 신입이 배울 기회를 없앴습니다. 셋째, 정부가 수요는 무시하고 공급만 늘리는 정책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넷째, AI 활용 능력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4가지가 겹치면서 전문직 시장이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사실 기술이 전문직을 대체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1980년대 스프레드시트, 그러니까 엑셀이 등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천 명의 회계 사무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손으로 계산하던 일을 컴퓨터가 대신하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회계사 직업 자체가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회계사의 역할이 단순 계산에서 분석과 자문으로 바뀌면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게 됐습니다. 1990년대 법률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에서 판례집을 뒤지던 일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직업은 없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이번에도 같을까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의 기술은 단순 반복 업무만 대체했습니다. 계산, 검색, 정리 같은 거요. 하지만 2026년의 AI는 다릅니다. 추론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창작까지 합니다. AI 변호사가 소장을 쓰고 법률 상담을 합니다. 전문가들 평가에 따르면 1, 3년차 초임 변호사 실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AI 회계사가 감사를 하고 이상 징후를 탐지합니다.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AI 세무사가 절세 전략을 짜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 업무만 대체되는 게 아니라 전문직의 핵심 역량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다리의 아래 칸만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사다리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2027년부터 2030년 사이에 전문직 시장이 완전히 재편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AI 에이전트와 협업하는 하이브리드 조직만 살아남는 형태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미래의 로펌이나 회계법인은 사람과 AI가 팀을 이뤄서 일합니다.
AI가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 리서치를 하고 사람은 최종 판단, 고객 소통, 전략 수립을 합니다. 사람 10명이 하던 일을 사람 5명과 AI가 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8명은요? 안타깝지만 도태됩니다. AI 시대에는 전문직 자격증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AI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직을 준비하는 분들, 이미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생존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 리터러시를 갖추셔야 합니다. 리터러시라는 건 기본적인 이해와 활용 능력을 말합니다.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프롬프트를 잘 쓰는 법을 배우고 AI 도구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암기력이나 리서치 능력은 경쟁력이 아닙니다.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을 파고두셔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3가지입니다. 복잡한 전략 수립, 정서적 공감과 소통, 윤리적 판단과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법률, 세무, 회계가 복잡하게 얽힌 대기업 M&A 구조를 설계하는 일. 이건 AI가 못합니다. 이용소송을 앞둔 의뢰인의 불안을 달래고 신뢰를 쌓는 일. 이것도 AI가 못합니다. AI가 낸 결과물에 최종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는 일. 이것 역시 AI가 못합니다. 이런 영역에서 역량을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 분야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모든 분야를 다 하는 제너럴리스트는 AI에게 대체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전문, 스타트업 법률 전문, 헬스케어 회계 전문, 이렇게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면 AI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문직 진입을 고려 중인 분들은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지금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점을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합격이 더 이상 취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합격 후에도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격증만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전문직 자체가 사라진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시험만 붙으면 인생 편해진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합격 후에도 끊임없이 역량을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AI 시대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3대 전문직이 처한 위기를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AI가 전문직의 핵심 업무를 대체하면서 신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계사 합격자의 74%가 수습기관을 못 찾고 변호사의 절반이 연봉 3천만 원 이하이고 세무사 사무소 폐업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이 변화의 본질은 전문성의 재정의입니다. 과거에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전문성이었습니다.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전문성입니다. 살아남는 전문가와 도태되는 전문가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AI를 도구로 쓰느냐, AI에게 대체당하느냐. 지금 전문직 시장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며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진화의 방향에 올라탄 사람만 살아남을 겁니다. 여러분은 AI 시대의 전문직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직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경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합격률 5%의 지옥 같은 시험을 뚫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를 통과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합격하면 평생 철밥통이라던 이 자격증을 손에 쥔 사람들이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4명 중 3명이 일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700명 뽑는데 1,400명이 몰리는 취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요? 연봉 3천만 원도 안 되는 변호사가 전체의 절반입니다. 중소로펌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섰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그 어려운 시험을 붙었는데 왜 일자리가 없는 걸까요? 범인은 바로 AI입니다. 도대체 AI가
이 철밥통 직업들의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AI가 전문직의 일자리를 어떻게 빼앗고 있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두 번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각각이 처한 위기의 현장을 숫자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과 도태되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AI 시대 전문직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전문직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업난이 아닙니다. 전문직이라는 직업 자체의 존재 방식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전문직 회사들의 인력 구조는 피라미드 모양이었습니다. 맨 아래에 신입들이 많이 있고 위로 갈수록 경력자가 줄어드는 구조였죠. 신입들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배우고 점점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피라미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아예 피라미드의 맨 아래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신입을 뽑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입들이 하던 일을 이제 AI가 다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로펌에 갓들어간 신입 변호사가 뭘 했을까요? 밤새도록 판례를 찾고 수천 페이지짜리 계약서를 검토하고 서면 초안을 썼습니다. 회계법인 신입은요, 전표를 하나하나 대조하고 샘플을 추출해서 검증하고 조회서를 보내는 일을 했죠. 세무사 사무소 신입은 장부를 정리하고 세금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제 AI가 합니다. 그것도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24시간 쉬지 않고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월급 주고 교육시키고 실수하면 수습해야 하는 신입 직원이랑 구독료만 내면 불평 없이 일하는 AI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니어 레벨의 소멸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전문직의 사다리에서 첫 번째 칸이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문직 시장에 벌어진 일의 핵심은 이겁니다. AI가 신입들의 일자리를 통째로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시험에 붙어도 갈 곳이 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상황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각각 어떤 상황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공인회계사입니다. 2026년 회계업계는 말 그대로 공황 상태입니다. 미지정 회계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시험에 합격했는데 수습할 곳을 못 찾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수습을 마쳐야 정식 회계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증은 있는데 회계사가 아닌 어정쩡한 신분이 되는 겁니다. 한국회계학회가 2025년 10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의 합격자 중 수습기관에 등록한 사람은 고작 26%에 불과했습니다. 합격자 1,300명 중 338명만 갈 곳을 찾은 거예요. 나머지 74%,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합격증을 손에 쥐고도 백수가 됐습니다. 그것도 한 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에 수습기관을 못 찾은 200여 명이 2025년 합격자와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빅4 회계법인, 그러니까 3일 PwC, 삼정 KPMG, 딜로이트 안진, EY 한영, 이 4곳의 입사 경쟁에 무려 1,400명이 몰린 겁니다. 700명 뽑는데 1,400명이 지원한 거예요. 대기업 공채보다 더 치열한 경쟁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공급은 늘었는데 수요는 줄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표로 2020년부터 회계사 선발 인원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2024년에는 1,250명까지 늘렸죠. 그런데 정작 시장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빅4 회계법인의 신규 채용은 2023년 1,000명 이상에서 2025년 700에서 800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3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왜요? AI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니까 사람이 그만큼 필요 없어진 겁니다. 이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해 볼게요. 예전에는 회계 감사를 할 때 수십 명의 신입들이 밤을 새워가며
서리뭉치를 뒤졌습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한 권 넘기며 정보를 찾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제는 AI가 검색 엔진처럼 몇 초 만에 전체 데이터를 훑어버립니다. 사람 10명이 일주일 걸릴 일을 AI가 몇 분 만에 해치우는 거죠. 회계법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신입 10명을 뽑아서 야근시키며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AI 프로그램 하나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신입을 10명 뽑을 이유가 있을까요? 기껏해야 2~3명이면 충분하죠. 나머지 7에서 8명의 자리는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회계사 미지정 사태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AI가 신입의 역할 자체를 대체해버린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경기가 좋아져도 이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엔 변호사 시장을 보겠습니다. 상황이 회계사보다 낫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 4만 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4만 명 중 절반이 연봉 3천만 원도 못 법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5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보다 못한 수입을 올리는 변호사가 2만 명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신입 변호사들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리걸크루라는 법조 전문 리크루팅 회사가 2025년 채용 시장을 분석했는데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용 공고를 낸 로펌 10곳 중 9곳이 경력직만 찾고 있었습니다. 신입을 뽑겠다는 곳이 10%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채용 통계를 보면 대형 로펌들이 뽑은 경력 변호사는 1,854명인데 신입은 고작 810명입니다. 경력직 채용이 신입의 2배를 훌쩍 넘은 거죠. 대형 로펌에 못 들어간 신입들은 어디로 갈까요? 중소형 로펌이나 지방 로펌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미달 사태를 빚던 곳들이 이제는 경쟁률 100대 1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입들이 갈 곳이 없다는 뜻이죠. 변호사 시장에도 AI가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슈퍼로이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로앤컴퍼니라는 회사가 만든 AI 법률 서비스입니다. 이 AI가 뭘 하냐면요. 판례를 분석하고 서면 초안을 쓰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사건 관련 대화까지 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출시 6개월 만에 변호사들의 업무 시간을 230만 시간 절약시켰습니다. 이 AI를 쓰는 변호사는 생산성이 1.7배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용자의 94%가 업무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했고요. 다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전에 신입 변호사가 3일 밤을 새워야 했던 해외 판례 분석을 이 AI는 3시간 만에 끝냅니다. 로펌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신입 변호사 월급이 한 달에 400만 원이라고 칩시다. AI 서비스 구독료는 그보다 훨씬 쌉니다. 게다가 AI는 밤새 일해도 불평 안 하고 퇴사도 안 하고 실수해도 야단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로펌들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교육비가 드는 신입 대신 바로 일할 수 있는 경력직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경력직이 AI를 활용해서 예전에 신입 여러 명이 하던 일을 혼자 처리하게 하는 겁니다. 신입의 자리가 사라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사 시장의 핵심 변화는 이겁니다. AI가 신입 변호사의 핵심 업무인 리서치와 문서 작성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로펌들은 신입 대신 경력직과 AI의 조합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입 변호사의 일자리가 급감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 시장입니다. 여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변호사나 회계사는 대형 법인에 취업하는 구조잖아요. 세무사는 개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개업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세무사 사무소 폐업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거에는 한 해에 폐업하는 세무사가 8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을 여는 곳보다 문을 닫는 곳이 더 많아졌습니다. 개업하면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이 옛말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3.3이라는 일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금 환급 앱이죠. 이 앱이 세무사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3.3이 뭐라는 앱이냐면요. AI 알고리즘으로 세금 환급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신청까지 대행해줍니다. 원래 세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일인데 이 앱은 무료거나
아주 저렴한 수수료로 해결해 줍니다. 한국 세무사회는 이게 불법이라며 3.3을 고발했습니다. 무자격자가 세무대리를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2025년 6월 대검찰청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I를 이용한 세무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무사만 할 수 있던 일을 이제 AI 앱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 안에 있던 세무사들만의 복잡 영역에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3.3만 있는 게 아닙니다. 토스세이빗, 해움, 비즈앱 같은 AI 기장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월 몇만 원이면 장부 정리부터 세금 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예전에 세무사에게 월 20만 원, 30만 원 주고 맡기던 일을 5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돈 아끼려고 세무사 대신 앱을 쓰겠죠? 그러면 동네 세무사 사무소는 고객을 잃습니다. 고객이 줄면 수입이 줄고 수입이 줄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세 직종 모두 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AI가 신입의 일을 빼앗거나 개업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AI가 전문직의 핵심 무기를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전문직이 왜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그들만 아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률 지식, 세법, 회계 기준 이런 건 일반인이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돈을 내고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AI가 이 정보 비대칭성을 깨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판례를 찾으려면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했습니다. 이제는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세금 계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세무사한테 가야 했는데 이제는 앱이 알아서 해줍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전문직은 높은 성벽 안에 있었습니다. 성벽 안에 있는 정보를 얻으려면 비싼 입장료를 내야 했죠. 그런데 AI가 이 성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성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AI가 도제식 교육 시스템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전문직은 원래 도제 방식으로 사람을 키웠습니다. 신입이 들어오면 선배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죠. 로펌에서 밤새 판례 찾고, 회계법인에서 전표 대조하고, 세무사 사무소에서 장부 정리하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렛 일을 이제 AI가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신입을 뽑아서 가르칠 이유가 없어지죠. 가르칠 일 자체가 사라졌으니까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볼게요. 예전에 요리사가 되려면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주방 돌아가는 걸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설거지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식당 주인이 사람을 뽑아서 설거지 시킬까요? 로봇 쓰겠죠. 결과적으로 설거지하면서 요리를 배울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전문직 시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가 신입들의 일을 대체하면서 신입들이 경험을 쌓을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 붙어도 실무를 배울 곳이 없으니 경력을 쌓을 수가 없고, 경력이 없으니 취업이 안 되는 악순환이 생긴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정부의 공급 과잉 정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며 회계사 선발 인원을 계속 늘렸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그러니까 로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서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었죠. 세무사도 매년 700명 넘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AI가 등장하면서 전문직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데 공급은 계속 늘린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마을에 빵집이 10개 필요한데 정부가 빵 만드는 자격증을 100명에게 줬습니다. 90명은 빵집을 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빵 만드는 기계가 등장해서 이제 빵집이 5개만 있어도 충분해졌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100명 중 95명은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전문직 시장의 현실입니다. 합격자는 역대 최대인데 일자리는 역대 최저입니다. 전형적인 정책 실패죠. 네 번째 원인은 양극화입니다. AI를 지배하는 자와 AI에게 지배당하는 자로 나뉘고 있습니다. 같은 전문직이라도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은 혼자서 예전에 10명 몫을 합니다. AI를 못 쓰는 사람은 AI보다 효율이 떨어지니까 도태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홍지영이라는 세무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AI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했습니다. 그래서 절약한 시간을 상속세, 증여세 같은 고부가가치 컨설팅에 집중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연 매출 3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엑셀로 장부 정리하고 직원들 야근시켜서 일하는 전통적인 세무사 사무소는요.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수임료는 떨어지니까 적자가 납니다.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대형 로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같은 대형 로펌들은 자체 AI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비싼 글로벌 리걸 테크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이들은 AI로 효율을 극대화해서 고액 자문 시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본력이 없는 개인 변호사나 소형 로펌은 AI 도입도 못하고 그나마 있던 소액 사건 시장도 AI 플랫폼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AI가 전문직의 핵심 무기인 정보 비대칭성을 깨트렸습니다. 둘째, AI가 도제식 교육 시스템을 파괴해서 신입이 배울 기회를 없앴습니다. 셋째, 정부가 수요는 무시하고 공급만 늘리는 정책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넷째, AI 활용 능력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4가지가 겹치면서 전문직 시장이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사실 기술이 전문직을 대체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1980년대 스프레드시트, 그러니까 엑셀이 등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천 명의 회계 사무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손으로 계산하던 일을 컴퓨터가 대신하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회계사 직업 자체가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회계사의 역할이 단순 계산에서 분석과 자문으로 바뀌면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게 됐습니다. 1990년대 법률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에서 판례집을 뒤지던 일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직업은 없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이번에도 같을까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의 기술은 단순 반복 업무만 대체했습니다. 계산, 검색, 정리 같은 거요. 하지만 2026년의 AI는 다릅니다. 추론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창작까지 합니다. AI 변호사가 소장을 쓰고 법률 상담을 합니다. 전문가들 평가에 따르면 1, 3년차 초임 변호사 실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AI 회계사가 감사를 하고 이상 징후를 탐지합니다.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AI 세무사가 절세 전략을 짜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 업무만 대체되는 게 아니라 전문직의 핵심 역량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다리의 아래 칸만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사다리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2027년부터 2030년 사이에 전문직 시장이 완전히 재편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AI 에이전트와 협업하는 하이브리드 조직만 살아남는 형태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미래의 로펌이나 회계법인은 사람과 AI가 팀을 이뤄서 일합니다. AI가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 리서치를 하고 사람은 최종 판단, 고객 소통, 전략 수립을 합니다. 사람 10명이 하던 일을 사람 5명과 AI가 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8명은요? 안타깝지만 도태됩니다. AI 시대에는 전문직 자격증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AI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직을 준비하는 분들, 이미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생존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 리터러시를 갖추셔야 합니다. 리터러시라는 건 기본적인 이해와 활용 능력을 말합니다.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프롬프트를 잘 쓰는 법을 배우고
AI 도구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암기력이나 리서치 능력은 경쟁력이 아닙니다.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을 파고두셔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복잡한 전략 수립, 정서적 공감과 소통, 윤리적 판단과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법률, 세무, 회계가 복잡하게 얽힌 대기업 M&A 구조를 설계하는 일. 이건 AI가 못합니다. 이용소송을 앞둔 의뢰인의 불안을 달래고 신뢰를 쌓는 일. 이것도 AI가 못합니다. AI가 낸 결과물에 최종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는 일. 이것 역시 AI가 못합니다. 이런 영역에서 역량을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 분야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모든 분야를 다 하는 제너럴리스트는 AI에게 대체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전문, 스타트업 법률 전문, 헬스케어 회계 전문, 이렇게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면 AI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문직 진입을 고려 중인 분들은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지금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점을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합격이 더 이상 취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합격 후에도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격증만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전문직 자체가 사라진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시험만 붙으면 인생 편해진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합격 후에도 끊임없이 역량을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AI 시대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3대 전문직이 처한 위기를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AI가 전문직의 핵심 업무를 대체하면서 신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계사 합격자의 74%가 수습기관은 못 찾고 변호사의 절반이 연봉 3천만 원 이하이고 세무사 사무소 폐업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이 변화의 본질은 전문성의 재정의입니다. 과거에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전문성이었습니다.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전문성입니다. 살아남는 전문가와 도태되는 전문가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AI를 도구로 쓰느냐, AI에게 대체당하느냐. 지금 전문직 시장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며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진화의 방향에 올라탄 사람만 살아남을 겁니다. 여러분은 AI 시대의 전문직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직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경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